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솔라미 기자와 함께 왔습니다. 지난번 한국은 1세기 누적되어 온 적폐를 청산하고 제2의 도약을 할 절호의 기회이다. 결코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는 주제로 배웠는데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그 뒤에 말씀해 주신 대한민국은 남북 통일을 해야 정상국가가 되어 제도약을 통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다. 큰 정치인과 민족 지도자를 고대한다. 를 잘 보았습니다. 오늘 본래는 윤석열 개인에 대한 인간적 측면을 위주로 여쭈려 했는데 내년 대선이 한국 국가의 장래는 물론 민생에도 매우 중요하고 윤석열과 대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다소의 대선 관련 소재들과 함께 그러나 윤석열 개인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데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솔라미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주 뵙지는 못하고 있네요. 나는 전 세계 전 인류를 대상으로 진리로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전파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만 가끔 현실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군요. 앞으로 5년은 한국과 한 민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겠죠. 한국이 보다 빨리 그동안은 굴절된 나라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며 건강성을 되찾고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먼저 현재 돌아가고 있는 한국의 내년 대선판에 대하여 전체적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의 한국의 대선판에 대해 간단히 전체를 요약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한국은 현재 한 가족의 헛개비, 물귀신에 놀아나고 있지 않나요? 윤석열의 허위의 공정, 김건희의 전체가 가짜인 인생, 최은순 온몸의 사기. 그래서 윤석열 본인, 부인, 장모의 사기 집단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여기에 윤석열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숙주 국임당, 이들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정치검찰, 그리고 선동 바람잡이와 세뇌꾼 역할을 하는 조중동이 한 팀, 한 패거리가 되고 있지 않나요? 한국 국민은 현재 신기루에 마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북극의 맑은 신기루가 아닌 모래와 쓰레기를 잔뜩 쓸어 모은 이것들을 끌고 다니는 사막의 신기루, 그런 신기루입니다. 전두환이 보안사에 숨어 안개 속에서 움직이고 조선일보가 그를 다음의 영웅적 지도자로 부각시키면서 열을 올리던 그런 음흉의 시대가 떠오릅니다. 왜 한국이 다시 이런 혼란을 겪고 이런 식으로 이 많은 국력을 소모해야 할까요? 민주화 완성 과정에 마지막으로 겪어야 하는 몸살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전염병 코로나가 민생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30년 전 또는 15년 전과도 같은 국정 혼란과 국력 소모를 다시 하고 있어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한국민이 헛개비와 씨름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으시나요? 혹시 어떤 진영에 속해 있다면 그곳에서 빠져나와 한국을 보다 멀리 두고 본다면 한국의 상황을 보다 명철하고 정확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년의 대선은 한국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네, 글쎄요. 앞으로 한국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전의 비디오에서 말씀드렸듯이 간단히만 언급하기로 하지요. 당장 풀어야 할 코로나, 부동산, 청년 실업, 결혼 및 출산율 등 여러 문제들이 있는 듯 합니다만, 나는 그러한 현실적 문제들에 많은 정보와 식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내년 대선은 1세기 동안 누적되어 온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완성하면서 한반도가 새로운 평화질서, 새로운 도약의 길로 들어서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부정선거와 친족 독재,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와 장기 독재, 전두환의 국민 학살과 군사 반란, 그의 후유증, 이명박근혜의 국정농단, 이러한 것들을 거치면서 길러지고 굳어진 잘못된 적폐들을 모두 청산하고 정당을 포함해서 새로운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만들어지고 한반도를 평화를 이끌면서 세계로 도약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온참님은 다음 임기 동안 한국의 대통령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구체적인 정책은 아니라도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윤석열을 생각하며 혹시나 해서 매우 우려스러운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한국은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이명박 시대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박근혜 시대로 돌아가서도 안 되겠죠. 그런데 만일 이들을 합친 종합세트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조금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두환과 이명박과 박근혜를 합친 종합세트, 윤석열이 본부장, 본인과 부인과 장모 한 세트로 나타나서 국민을 기만하며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두웠던 시절에 숙주 노릇을 했던 국임당은 당명만 바뀐 채 그대로 있고, 이들의 야바이 바람잡이 선동꾼 역할을 했던 조중동 또한 그대로입니다. 국가의 세계적 위상은 선진국에 가까이 가 있고, 국민은 깨어나서 냉철한데 아직도 국민을 속이고 혼동하고 혼란시키고 난동을 부리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봉건주의자들, 패권주의자들, 행패주의자들, 정치적 난동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군대로 쿠데타하며 국방 안보를 볼모 삼아서 권력과 국민을 장악하던 그런 박정희 시대, 군대로 국민을 학살하고 보안사를 앞세워 권력을 잡았던 전두환 시절, 국정원과 북풍과 공포로 해서 권력을 잡아 통치했던 이명박근혜 시절을 거쳐왔습니다. 국민은 그러면서도 무척 많은 희생을 겪고 인내하며 무혈의 촛불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쿠데타 후에 일제시대부터 군사 독재 정권들을 거치며 잘못 형성되어 온
기득권이 총단결하여서 자신들의 기득을 놓지 않으려고 국민을 선동하며 난동과 행패를 부리어 패권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잠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통해 이루어졌던 민주화 개혁이 반동에 의해 다시 이명박근혜 시대로 넘어갔었는데, 그리고 그 뒤 세 차례의 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민주개혁 진영으로 얼만큼 돌아오긴 했는데 다시 대대적인 반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우로 추는 40대 60 정도로 기득 적폐 세력이 강합니다. 마지막 개혁 대상으로 검찰과 언론과 꼴통 보수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대선 후보들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선 후보들이 바람직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후보로 뛰고 있다는 사람들 모두가 훌륭하거나 그중 누구라도 성인 군자에 이르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매우 부끄러운 사람들 같습니다. 어차피 국민은 나온 사람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하니까 그래도 경중은 가려야 하겠죠. 절대 뽑아서는 안 되는 후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허경영이라는 후보는 몇 번째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하지요? 누가 비용을 거두어 주고 있을까요?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무작위로 해대는지, 황당한 목소리로 본인의 전화를 2번이나 받았습니다. 안철수니 심상정이니 몇 수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양대 경쟁자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후보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는 못하고 있고, 다만 윤석열 후보에 대해 매우 큰 위험성을 느껴 시간 나는 대로 살펴보고 있는데, 너무도 위험한 자, 시대적 이단아, 무식하고 불량한 깡패로 보입니다. 윤석열을 시대적 이단아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하여 윤석열 같은 시대적 이단아가 대통령 후보로 출연하게 되었을까요? 그 시대적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현 정치 상황의 가장 밑바닥에는 물질 성장주의, 정부와 국민 모두가 물질에 몰두하면서 경제성장, 물질성장에 제일의 목표를 두고 있는 그러한 것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재산을 늘려가려 하고, 권력을 가지려 하고, 출세하려 하고, 그래서 모두가 큰 아파트와 큰 차와 많은 부동산과 물질적 풍요를 누리려는 그런 물질적 욕망의 신기루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값, 아파트값,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고, 이에 경쟁은 심하고, 기회는 적고, 기득권은 더욱 자기들 위주로 격차를 두려하고, 여기에 코로나는 국민 전체를 지치고 힘들게 하고, 이들을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라는 것이 요구되고, 그래서 이것들을 위장하면서라도 내세우는 사람이 국민을 파고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이나 국임당은 당초 윤석열을 그들의 대선 후보로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검찰력으로 대통령을 궁지에 몰고 청와대를 궁지에 몰고 여당을 궁지로 몰면서 현 정권을 뒤에 없는 것을 바라기는 했지만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은 꼭 바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현 정부를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정권 교체라는 화두를 몰고 나가면서 보수 측의 대선 후보를 선정해서 이기도록 할 예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선 당장으로 소위 EJ, 저걸 통해서 적을 치는 방법이죠. EJ 수법을 이용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이용했고, 그들은 또한 국리 끝에 국민의 가장 민감하고 근간이 되는 주거 문제, 아파트 가격 문제, 부동산 경기 문제로 정권을 흔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내부 반란 형태로 현 정권을 강하게 흔드는데 어느 정도 성공은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앞장서서 박근혜를 감옥에 넣으며 그에게 강하게 증오하던 보수 세력으로부터 도리어 지지를 받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져 왔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윤석열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 직진을 해버리고 급기야 국임당에까지 입당해버리면서 경선에서 당 후보가 되어버림으로써 어쩔 수 없이 이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별 수 없이 밀어주고 있는데 본인의 자질, 능력 부족, 함량 부족과 과거의 자신의 모순들, 여기에 부인 장모 문제들이 겹치면서 그렇다고 공식 절차를 통해 후보로 당선되었고, 또한 어느 정도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그를 교체할 수도 없는 이러한 진퇴양난의 난관에 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려했던 본래 목적에 윤석열은 어떠한 인격의 소유자인가에 대해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은데, 개인의 자질에서나 수신제가 입장에서 그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윤석열의 대학 이전까지 자란 환경이나 성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주팔자나 관상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은 그 얼굴이나 자태나 그동안의 언행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다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전반적인 품격은 매우 당돌하고 폭력적이고 불량하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매우 자기 위주 중심성이 강하고 저돌적으로 급하고 신경질적이고 뒤끝이 보복적이고 괴팍합니다. 기본적으로 찌그러진 얼굴 인상이나 비뚤어진 입의 모습에서 삐딱하게 삐뚤어진 그 인성을 볼 수 있고, 앉을 때 뒤로 제키고 다리를 쩍 벌리고 앉는 모습과 어깨에 힘을 주고 건들건들 걷는 모습에서 반항심과 배짜라식 배짱과 깡패 기질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언선과 말하는 투에서 특수부 검사로 일생 길러진 협소하고 편협된 독단과 무대포
밀어붙이기, 그리고 도리도리의 습관에서 뻔뻔한 철면피의 특성을, 또한 그 지금까지의 행적들에서 음모와 술수가 강한 그런 지배욕, 권력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법것이 구수와 매우 뒤진 후배들과 오랜 경쟁, 그리고 늦은 비정상의 결혼, 술로 인생을 하면서 만들어진 불만과 인생관, 특히 계속된 낮술과 폭탄주로 길러진 술 중독에 의한 불안심리, 텅빈 깡통 머리, 검사와 피의자 위주로 만나며 지내온, 그러면서 일반 사회와 격리된 그러한 비정상의 특징들이 그를 이루고 있습니다. 검사 생활을 오래 해오던 그가 결혼할 때 단돈 2천만원이었다는 말이 김건희와 짜고 하는 위장의 청렴인지, 돈을 모두 부모나 김건희에 넘겼다는 뜻인지, 술로 모두 탕진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그 인격적 특징들은 시대적인 과제인 검찰개혁을 임무로 자신을 검찰총장에 임명해준 대통령을 배신하고 지지해준 민주개혁 진영을 배반하며 급기야 대통령직까지 노리는 지금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명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을 감옥에 보냄으로써 정치적 리더를 잃고 절망적이고 필사적으로 현 집권 세력에 항거해온 보수 깊은 뿌리 세력의 임시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그리고 개혁을 거부하는 정치 검찰의 힘을 지렛대로 이용하면서 큰 권력에 항거하면 큰 용기와 공정과 정의가 있는 양 포장 위장하여서 허위 공정을 내세우며 국민을 속이고 권력에 대한 정치적 야망을 성취하여서 연성 쿠데타를 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며온, 정리해보면 배신 배반 후한무치 적반하장의 망나니 난장짓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그 시대적인 이단화 모습입니다. 여기에 부인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의 결합은 그를 소위 본부장, 본인 부인, 장모 시대적인 이단화 가족으로 만들면서 더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인 김건희는 철저히 인생을 허위 조작으로 일관해온 인생 전체가 통째로 가짜인 사람입니다. 수차례 성형수술을 하여 얼굴 모습을 완전히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결혼과 동거를 수차례 하면서 남자를 바꾸고 일생에 걸쳐서 전 학력과 경력을 과장하고 조작하고 허위로 만들어 왔습니다. 허망의 출세욕으로 인생 전체를 부풀리기, 뻥튀기, 조작하기, 허위로 만들기를 해온 것입니다. 그러한 허위 조작 사례들은 일생 한결같으면서 너무도 교모하고 끈질기고 크고 많고, 그래서 몇 밤을 세워 열거하고 설명해도 부족할 정도로 그녀는 단 한 주먹 진실도 찾을 수 없는 전체가 완전히 가짜입니다. 이것들을 말해주는 많은 유튜브 영상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장모 최은수는 재산 재물욕에 눈이 먼 허기증 사기범입니다. 그녀는 재산을 모으기 위해 여성의 특성을 이용하며 일생을 사기, 편취와 부동산 투기를 계속해온 이들을 최대의 자기 특기, 최대의 자기 능력이라 자부심을 가져온 여자입니다. 그녀는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통해서 땅 투기를 하고 전국 23곳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도저히 건축이 불가능한 상수도 지역을 공무원과 결탁해서 건축 개발을 해내고 공동 투자하는 식으로 이익금을 갈취하고 편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엄청난 국가 보조금을 편취해왔습니다. 김건희와 최은수 모녀는 남자와 권력을 가진 남자, 특히 법을 이용하는 검사와 변호사를 교묘히 활용하면서 재산과 권력을 추구해온 허요구, 화신, 그런 모녀들입니다. 윤석열의 위험한 인격과 그의 부인 장모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윤석열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은 어떤가요?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대통령 후보로서 어떠한 비전이나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 네, 윤석열은 국정 철학이나 비전을 준비할 시간도 마음도 전혀 없어 왔습니다. 그에게서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이나 비전을 찾는 것은 차라리 조그만 호수에서 고래를 찾는 것만큼이나 너무도 먼 일일 것입니다. 국정 철학이나 비전이 있으려면 적어도 현실, 현황은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해야 하는데, 그에게는 멀리 인류 문명이 어디로 가는지,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을 알기는 고사하고 한국의 국가적 상황이나 민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는 오직 법대로 공정하게 하면 된다 정도의 그러한 정치관, 그래서 법을 최상으로 보고 부지불식간에 검찰공화국으로 변할 수도 있는,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면 신경질을 내다가 계엄이라도 선포하고 싶어할 그러한 자입니다. 머리는 빌리면 된다고 하나 너무도 잘못된 것으로 채워져 온 그의 성격은 독단적인 그의 성격과 합해져 적재적소의 인재를 등용해 쓸 수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무소불위의 자입니다. 윤석열을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전두환과 이명박과 박근혜의 셋의 저지르 특성들을 통합해서 소유한 자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전두환을 군사 반란과 국민 학살만 없다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검찰을 보안사처럼 이용해서 권력을 잡아보려는 그 속셈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나는 느낍니다. 그가 그동안 했던 실언과 망언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또한 이들을 사과한다며 다시 내뱉는 말들과 행동들은 모두가 너무도 엉뚱하고 잘못되어 있고, 차라리 그 진실한 진면목을 더욱 나타내고 있어서 아연할 뿐입니다. 그것들이 너무도 많아서 여기에서는 생략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전두환은 국민을 학살하고 보안사를 이용해
쿠데타를 하며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는 정권을 잡은 뒤 정의의 사회를 주창했었습니다. 그는 기회를 틈타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특성이 강했고 음모성이 강했고 패권적 권력욕이 강했습니다. 또한 이명박은 BBK와 같이 거짓, 허풍, 사기성이 강했고 권력욕과 재물력이 강했고 모든 일을 다 해봤다며 국민 대다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 엄청난 세금을 쏟아붓는 것과 같은 혼자 결정하는 독단에 의하여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특성이 강했습니다. 국민은 현대 사장을 했다는 그의 이미지로 혹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까 해서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었습니다. 박근혜는 나라를 통치할 지식과 능력이 매우 결여되어 있으면서도 아버지 박정희가 오랫동안 국가를 통치해왔다는 자부심 강했고 TK와 박정희 후예들이 수첩공주로 옹립해주고 조중동이 한복 외교를 부추기고 사막 노릇을 하기 위해 허수아비로서 이용하면서 박근혜는 그들의 의지하며 텅 빈 머리와 부족한 자질로 세월호 사건에 의한 304명의 국민은 바다에 수장시키는 그러면서도 최순실과 점수리인들을 통해 해결해 나가리라 했었습니다. 윤석열은 이들 셋의 특징들을 뽑아서 닮았다고 느낍니다.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다는 자부심만으로 술로 지내면서 구수만의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일생을 특수검사로 지내면서 극히 좁은 안목, 편협된 사고로 굳어졌으며 인간을 법으로 족치는 기술에만 훈련됐고 대통령으로서 지식, 학식, 공부나 성품의 수행이나 훈련은커녕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마저 무척 편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지지율은 줄곧 매우 높습니다. 그의 인격, 자질, 능력 등에 그처럼 크게 문제가 있음에도 그가 그토록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오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떠한 현상일까요? 사람들은 큰 권력에 항거하면 국민에게 큰 용기와 공정과 정의감을 가진 것으로 느끼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더구나 현재의 한국 상황에서와 같은 법 만능의 사회에서는 법을 공부하고 오래 집행해왔다는 사람이 공정과 정의를 앞세워 사람들을 유혹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수사를 함으로써 박근혜를 추종했던 세력의 원한의 대상이었습니다. 박근혜 추종 세력 보다 넓게는 보수 세력들은 현 정권을 박근혜를 탄핵하고 권력을 차지한 세력으로 보면서 타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명박근혜 처벌에 대항한 그 지지 세력의 현 정부에 대한 끈질긴 항거와 특정 지역의 감정, 기득권의 기득력 유지, 시대적 개혁의 대상인 검찰, 언론, 국임당 그런 부패 세력의 검찰력의 법 감정을 이용한 항거, 언론 표현의 자유, 야당의 존재 필요성, 크게 보면 민주화 마지막 과정에서 형산되어지지 않으려는 이러한
기득권 세력이 총 집결하여서 똘똘 뭉쳐 항거하며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정농단으로 초벌된 이명박근혜 추종 세력이 법들을 농단하면서까지 끈질기게 항거하고 정치적 파산 신고를 당해 문을 닫아야 했던 국임당이 숙주가 되고 개혁의 대상이던 정치검찰이 버팀 수단이 되고 이러한 전체 기득권에 스스로 속하고 빌붙고 선동질하는 조중동이 바람잡이를 하고 이에 재벌이 최종 뒤에서 받쳐주는 이것들이 코로나와 부동산 경기의 현실적인 문제들과 결합해서 정권 교체 욕구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방아쇠의 역할을 하며 발화점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확신하기는 어려우나 보수 세력이 모든 자금력을 동원하여서 토건 세력과 결탁하여 낮은 결혼율이 집 소유에 문제가 있는 양 분위기를 조성하며 한편은 전국에 집 사재기 투기를 해대며 국민의 가장 민감한 부동산 문제로 정권 흔들기에 나섰었다는 그러한 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핵심에는 기회를 노려서 권력을 잡아보려는 시대적 이단아 윤석열, 보수 우두머리였던 이명박근혜를 잃고 악에 바치며 보복심에 가득 찬 세력의 그러한 일시적 지원, 그리고 조중동이 해주는 바람잡이, 국임당이 제공하는 숙주 역할, 이런 것들이 제공되면서 일부 국민이 윤석열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선대위를 검찰 공화국이라 부르는 듯합니다. 그의 주위에는 온통 검사 출신들이 포진하고 여차하면 독립적으로 당을 만들려고 한다는 소문까지 들립니다. 그의 옆에서 대선 운동을 도와주는 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석열의 선대위에는 정치 검사들로 핵심 세력을 이루면서 정당 인테리어 리모델링 떴다방 업자들, 선거철 맞아서 자기에게 투표했던 지역주민 배반하고 정당을 옮겨다니는 정치 철새들, 정치적으로 수명이 다해가던 정치 중고품들, 기회 삼아서 자기 목 챙겨보려는 기회주의자들, 자기를 드러내려 안간힘을 쓰는 얼굴파리들, 자기를 알아주면 얼마든지 알랑거릴 수 있는 그런 간신들, 자신을 조금이나마 재생해보려는 패품들, 또는 뿌려대는 선거 비용 주워 먹으려는 파리떼들, 선거 기간 동안 날품팔이 하거나 정치에 들락거리는 그런 정치 날라리 쓰레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윤석열 가족 사기단이 핵을 이루고 여기에 국임당이 그의 숙주 역할을 하고 조중동이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재벌이 알게 모르게 큰 자금을 대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러한 그 세력의 가장 근본적 뿌리는 일제시대부터 군사 독재시대를 거쳐 길러지고 견고해진 기득권 세력, 1세기 동안 누적되어 온 적폐 세력, 그러한 조중동과 국임당과 정치 검찰과 재벌입니다. 만에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몇 가지 예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이 있을까요? 그는 서울 법대를 나오고 어렵다는 사시에 합격했다곤 하나
일생 동안 술 마시며 특수부 검사만 해온 탓 때문인지 머리에 든 것이 없으면 물론 이를 넘어서 극히 협소하면서도 일방적인 잘못된 인간관과 국가관과 세계관, 지식과 경험들로 차있고 성격과 습관이 잘못 비뚤어지게 길러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집과 자기 중심의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무척 위험한 인물입니다. 머리는 빌리면 된다고 하나 모든 중요한 결정은 본인이 직접 하려 할 것입니다. 너무도 아는 것이 없이 밀어붙이는 특성은 강해서 적재적소의 인재를 쓰면서 도움을 받기는커녕 계속되는 숱한 시행착오만 연발할 것입니다. 국정을 논의한다면서 개별 통수들과 만나고 친한 술꾼들이나 청와대로 불러들이고 그러면서 나날을 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초기엔 당선 공헌자들 위주로 파티를 하고 가족 비리들을 묻기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하는 일에 몰두할 것입니다. 그의 선대위 조직에 끌어모은 수많은 어중이 떠중이들에 의한 심한 권력 다툼과 내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 야당과 국민의 본인, 부인, 장모, 범죄 혐의들에 대한 폭로, 그에 대한 수사 촉구로 제2의 촛불운동까지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교가 지나치게 미국과 일본에 편향될 것이면서 중국과는 외교, 국방 및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북한과 심한 적대 관계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의 정치 인생은 최종 어떻게 될 것이라 예상하시나요? 그는 비록 대통령 당선에 실패한다고 해도 정치를 계속해 갈까요? 윤석열은 끝내 성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는 한국 국민의 정치 수준을 모르고 얕잡아보고 겁없이 무모하게 불식간에 정치에 뛰어들었지요. 그러면서 더욱이 대통령직까지 넘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지지율이 곤두박질 쳐도 이번 대선은 끝까지 고집과 우둔함으로 완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숱한 잘못된 동기와 텅 빈 머리, 아니 차라리 잘못된 인품과 성격과 자체 모선들을 가지고 있고 거짓과 허위와 잘못된 목표를 갖고 있고 또한 수단과 방법까지 올바르지 못하기에 결국은 엄청난 쓴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잠시는 일부 국민이 그와 그 세력에 선동되어 부하 요동하고 또 다른 일부가 긴가민가 혼란스러워하며 망설이겠지만 마침내 안개가 걷히고 윤석열 본인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실체가 밝혀지고 그들의 목표가 정확히 파악되면 더 이상 시대적인 이단아 그리고 야바이꾼들에게 속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검찰이 지탱해주는 것도 조중동이 바람잡이를 해주는 것도 국임당이 숙주 노릇을 해주는 것도 본인이 너무도 능력 부족이고 부실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함께 청산되어야 할 덩어리일 뿐입니다. 윤석열이 스스로 잘못되어 있고 스스로 빈약하기 그리 없다는 것, 스스로 불안하면서도 권력 욕심에만 차 있다는 것,
그러한 것은 그 인격이나 자질이나 능력이나 정책을 굳이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단지 소위 도사, 무속인, 점술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토론을 기피하고 인재는 골라 쓰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 점, 말문만 열면 실언들을 반복한다는 것, 그리고 온갖 바래고 부패한 쓰레기들이 그 주위에 모여있는 것들을 확인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그들이 잠시 선거에 이긴다고 해도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해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그가 만의 일, 100만 분의 1 대통령이 된다면 잘못된 통치로 날마다 국민의 원성과 한거에 부딪힐 것이고, 그는 신경질적으로 보복심이 작동하다가 끝내 심각한 정국이 되어 강제 하야되고 말 것입니다. 끝으로 내년 대선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기 바랍니다. 내년 대선은 틀림없이 민주개혁 진보 진영이 이길 것입니다. 윤석열 자체가 부실을 넘어 너무도 잘못되어 있고, 부인과 장모가 너무도 잘못되어 있어 앞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국임당이 후보 교체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윤석열은 독립된 당을 만들어도 결코 후보를 사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사 이익을 얻어서 안철수 후보가 다소 부상할 것이지만 서로 야권 후보 단일화로 밀고 당기다가 같이 선거에서 패하고 말 것입니다. 윤석열이 모든 쓰레기들을 하나로 쏴서 같이 청산되어지는 일을 한다면 그 공헌은 인정받고 역사에 비록 부정적인 동기였지만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되어서 기록될 수 있겠지만, 그가 대통령이 된다거나 당선에 실패하여서 혼자만이 물러선다면 그는 그 개인적 범죄들과 부인 장모 범죄들에 추가해서 그동안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던 모든 대가를 통째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이것을 감지하고 있어서 더욱 악을 쓰면서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는 한국이 1세기 동안 어느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고 세계로 도약할 절호 기회입니다. 만의 일, 100만 분의 1 윤석열이 당선된다면 한국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윤석열의 휘둘림에서 벗어나고 소모적인 경쟁으로 국력을 소모하는 일에서 벗어나고 안개가 거치면서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윤석열은 더 이상 망나니 난동질을 그만하고 후보를 사퇴하고 개인 수사, 가족 수사나 성실히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조금의 국민의 동정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라가 잘 되어 갔으면 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또 뵈려 오겠습니다. 네,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닌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덕속평 이야기보다 진자평 해설 시리즈 이야기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